자, 그리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교육학 공부 방법.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될 사항이에요. 공부하시다가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궁금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인을 하긴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학 공부 방법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강의는 밀리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직강쌤들은 이런 문제는 크게 있진 않죠. 앉아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강의가 밀릴래야 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못 나와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경우에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대부분 직강 나온 쌤들은 이 이유 때문에 나오신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이전에 인강을 들어봤더니 도저히 내 의지로는 인강을 제 시간에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계속해서 그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죠. 잠깐만 이러면서 잠깐만 누르게 되고, 그러고 나면 약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현장에 나오면 강의가 밀리는 일들은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좀 낫기는 한데, 인강으로 듣고 계신 쌤들은 정말 생각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나는 2달짜리 강의를 꼭 2달에 들을 필요가 없어. 난 3달이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일정에 맞춰서 들으시는 게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밀린다. 근데 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빠르게 듣고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충분히 소화를 못 하더라도 일단 듣고 넘기거나 아니면 현재 진도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라.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부에 흔히 겪게 되는 함정이에요.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초반에 뭐가 빠지게 되면 또 처음에는 또 그런 의지가 되게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빠지게 되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조금도 빠지는 부분 없이 잘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약간씩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조금씩 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시간 한 강이 밀렸는데 2강, 3강, 4강, 5강, 어느 시점 한 10강 정도 밀리면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약간 손을 떼게 되고 공부를 하기 싫어지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하건 복습을 하건 지금 나가는 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앞에 밀린 부분 어떻게 해요? 못 들은 부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추가적으로 좀 날 때, 내가 가능할 때 조금이라도 가볍게라도 듣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공부는 우리가 시험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2달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1년 내내 공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 때까지 내가 최대한 공부를 잘 해서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순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복습은 최대한 빠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강 나온 쌤들은 이게 편하죠. 직강 나오면 아침에 수업 듣고 이제 오후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거하게,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바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육학 복습, 그러니까 그건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복습을 묵히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수업 들었던 걸 복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시간 수업을 듣고 복습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처음에 복습을 하면 4시간 이상 복습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4시간짜리 수업을 들었으면 그 이상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시간에 끝날 복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복습을 하면 6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내용처럼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에 끝날 수 있는 공부가 8시간, 10시간이 걸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은 공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럼 시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그날 수업 들었던 걸 그날 복습하셔야 돼요. 인강 들으시는 쌤들은 일정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강의를 들은 그날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가끔 오후에 전공 수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월, 화 중에 오전에 교육학 수업 듣고 나서 오후에 전공 수업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진짜 별로예요. 원래는 진짜 별론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날 했던 내용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훑어만 봐.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하고 넘어가도 되니까 당일날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복습을 하시면 그래도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복습을 빠르게 하라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해도 다 못하겠는데 계속 복습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1, 2월, 3, 4월 달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 포인트, 복습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습 시간 내 강의 내용을 전부 소화하는 게 복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밥을 먹고 났더니 내 체력을 고려해서 보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체력은.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4시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나는 8시간 할 수 있어요. 8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는 거예요. 복습은. 그럼 어떻게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깊이로 복습을 하면 대부분 다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밀려요. 밀리고 구멍이 나고 하기 싫어지고 끝까지 완료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 보고 마는 공부가 아니고 1년 내내 시험 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지금 볼 때 한 번 볼 때 완벽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완벽하게 할 거야. 1, 2월 달에 하는 공부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4시간을 공부할 수 있으면 4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들 딱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시험 전날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범위를 어떻게 봐요?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다. 시험 전날. 그럼 쌤들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펴가지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안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 보게 되면 그 뒤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하죠. 그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쌤들 약간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1년 내내 시험 전날처럼 복습해야 되는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시험 전날처럼. 그러면 내가 이만큼 봐야 되는 복습이 오늘 진도가 이만큼 나갔으면 이만큼 오늘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시간이 끝나면 진짜 시험을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이걸 그 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시험 직전에 1시간밖에 없으면 어떻게든 보죠. 간단하게라도 보고 키워드만이라도 다시 보고 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짧은 기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공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공부는 이 방법이 가장 괜찮아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서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회독을 반드시 끝낼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복습의 시작과 마무리는 그날 공부한 내용의 인출로 시작하고 인출로 끝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아까 인출하지 말래며 이해하라 그랬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하시잖아요. 첫날이니까 복습을 하실 거예요. 첫날이니까. 복습량이 많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빈 종이를 펴거나 아니면 벽을 보시고 아니면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잠이 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를 보면서 오늘 수업 뭘 했었지?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고 아니면 손으로 들고 키워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하고 써보세요. 인출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와 하나도 기억 안 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복습을 다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오늘 수업 듣고 내가 복습하면서 봤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정말 암기 인출과 장기 기억으로 진행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하기 싫어요. 되게 하기 싫고 해보면 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자극을 한 게 오래 기억이 되고 오래 인출이 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아무 생각 없이 쭉 보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긴 한데 이걸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잘 인출이 안 되고 필요할 때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장 자극해 줄 수 있는 게 스스로 한번 전체 내용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의 시작과 복습의 마무리는 반드시 개별 인출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매 시간 형성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형성평가 초반에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특히 1, 2월 달에는 형성평가 보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열받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들게는 안 내는데 쌤들이 되게 기준이 높아서 다 맞고 싶어 하세요. 일부 선생님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형성평가를 잘 보려고 애를 쓰시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때그때 되게 강한 그 각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또 이제 그 전날 공부하셨더라도 꼭 아침에 오시면 형성평가 직전에 해당하는 진도 부분들을 빠르게 보면서 확인하는 거 당연하지만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공부의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이해가 없이 암기를 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고 구조를 잡고 암기 인출. 그러니까 순서가 절대 여기에 방점이 찍히면 안 돼요. 지금은 암기 인출을 강조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쓸모없는 키워드만 머릿속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도 답을 쓸 수가 없는 가장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와 구조화와 인출.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1, 2월 공부의 포인트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2, 3, 4는 우리 초수쌤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을 찾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공부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제일 잘 맞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아니네 그럼 빨리 바꾸고 잘 맞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 번 조급해하지 말고 그다음에 책 자체를 여러 번 보고 틀리면 다시 보지 뭐. 또 틀렸네. 다시 보지 뭐. 진짜 그런 마인드로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되게 힘겹지만 그 교육학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갈수록 쉬워져요. 공부가. 시험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1, 2월 달에 교육학을 봤을 때 느낌이랑 3, 4월 달에 다시 봤을 때 5, 6, 7, 8, 90, 91월이 되면 문제는 비록 힘들지만 연습하는 문제들은 비록 힘들더라도 교육학 이론 내용 자체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이런 느낌 절대 들지 않아요. 할만해요. 전공이 문제지. 전공은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교육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어려움이나 막막함이 점점 좋아질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